안녕하세요. 메이저 수학학원 홍희철 원장입니다. 네. 그, 순회중 2학년이랑 3학년이 이제 1학기 중간고사를 봤죠. 네. 순회중 문제는 사실 이제 예전에도 이제 종종 어렵게 많이 나오기도 했지만, 코로나 이후로는, 특히 이제 중2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첫 시험이다 보니까 뭐 좀 쉽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동안. 약간 어려워지는 추세이긴 했지만 그래도 뭐 한두 문제 어려운 문제가 섞여 있더라도 대부분은 이제 앞에 문제를 보면 되게 편안하게 대부분의 아이들이라고 하면 어쨌든 학교 시험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한 아이들은 앞부분을 좀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돼서 중2는 좀 편안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중2 같은 시험은, 최상위권과 뭐 극상위권 이제 수학을 좀 많이 그동안 해온 아이들한테는 뭐 크게 어렵지 않았을 수 있는데, 중상위권 정도의 이제 어떻게 보면 첫 시험을 보는 아이들이 공부해서 시험 가서 들어가기에는 아마 체감 난이도는 많이 높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험지 회수하러 나가서 이제 아이들이랑 시험 본 거 얘기도 해보고 했을 때도 중상위권 아이들 중에서 이제 시험 보는 연습이 좀 많이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연습이 좀, 그러니까 계산 자체나 연산이 좀 느려서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었던 애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시험이어서 체감 난이도가 높아서 중상위권 점수가 많이 하락할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문제 자체가 뭐, 완전히 새로운 보는 유형.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순회중 도형 나왔을 때 이게 낯선 문제가 도형이 나왔다.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았고, 그러니까 다 눈으로 보면은 알만한 유형이긴 한데, 이제 이 단원 자체가 2-1의 유리수와 순환소수, 그 다음에 이제 다항식의 계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고등학교 수학 1의 이제 지수로 연결되는 단원인데, 이 부분이 사실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 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때도 힘들었고, 이번에 이제 나눠준 순회중 프린트가, 예전에 이제 어려운 프린트를 나눠주고 거기서 많이 내던 학교가 작년인가서부터는 이제 프린트를 쉽게 주고 쉽게 내거나 이제 다른 데서 냈었는데, 이번에 이제 프린트가 꽤 어려운 문제, 아주 극상위권 어려운 문제는 아니더라도 이제 상 문제가 되게 많았는데 그런 문제들을 많이 섞어내므로써 이제 모르는 거나 안 본 문제가 있진 않은데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볼 때 체감 난이도는 상당했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마 힘들었을 거고 이제 문제를 보면서 얘기 드리기 전에 이제 말씀드리면 첫 시험이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도전 100이라고 이게 중간고사 대비 기출 문제들만 모아서 이제 방학 때부터 연습을 시켰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학교 프린트랑 간에 이제 기출 문제 등 메이저 파이널 나눠주면서 이제 기출 문제 변형 등을 많이 풀렸는데 이제 이 자체가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시험인데 시간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고 첫 시험 공부를 우왕좌왕하는 아이들이 처음에 들어가서 봤을 때는 이제 시험 보는 시간 안에 시험 봐서 답을 내는 연습을 많이 안 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본인의 실력보다 보기가 좀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앞에서 천천히 풀다 보면 뒤에서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을 거고 그런 아이들은 이제 기말고사부터 지금부터 이제 연습이니까 단순히 어떤 문제집이나 어떤 프린트나 학교에서 있는 것만 풀지 말고 기출 문제를 시간을 재서 제가 권하는 거는 이제 45분 주는 건데 집에서 보거나 이제 학원에서 보면 40분 이제 OMR 마킹이랑 여러 가지는 안 하니까 40분 맞춰서 시간을 맞춰서 시험 보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이게 몸에 좀 체득이 돼서 시간 안에 풀려면 내가 여기까지는 몇 분 안에 풀어야 되고 이제 이런 게 좀 연습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는 추세다 보니까 학교 프린트뿐만 아니라 이게 단순히 학교 프린트만을 그냥 어떻게 푸는지를 들어서 푸는 게 아니라 그런 약간의 이제 변형이나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도 대처하기 위해선 그런 수준의 문제나 약간 더 어려운 문제를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니까 수학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죠. 많이 하고 기출 문제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시험 문제 자체가 이게 체감 난이도가 높은 게 첫 장을 보면 첫 장부터 시작이 보통 이제 첫 장에 처음에 한 4-5 문제는 시험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이게 답이네 하고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문제가 조금 적었다. 그러니까 1번부터 기역, 니은, 딩을, 리을, 미음 보기가 5개나 되는 것 중에서 고르는 거며 2번부터 이제 옳은 것 개수 고르는데 그것도 보기가 한 5개 정도 되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는데 시험을 특히 처음 보는 학생들이 이제 이걸 보면 저는 이제 얘기를 했죠. 이제 이렇게 오래 걸리거나 시간이 빡빡하거나 아니면 바로 봐서 알 수 없는 문제는 넘어가서 뒤에를 풀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경험이 없다 보면 이제 이거를
특히 이제 긴장되고 잘 보고 싶으니까 이제 계속 들여다보다 보면 뒤에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그 문제 자체가 학교 프린트에서 내기도 했지만 그 프린트 문제에서 문제를 풀 때 보통은 이제 앞에 이제 보기가 있고 이제 문제를 풀면 간단하게 기니디 중에서 이제 문제를 위해서 하나 풀면 답을 내야 되는 문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덜 걸리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뭐 이 위에 해랑 같은 1차 부등식을 구하기 위해서 밑에 보기 5개를 계산 다 해야 된다던가 뭐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하나하나 계산을 다 해야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요령 있게 빨리빨리 시간 오래 걸리는 걸 제끼고 뒤에 걸 풀고 와서 좀 마음 편히 풀었던 아이들과 달리 이제 이걸 하나하나 하다가 시간이 쫓기게 되면 사실 뒤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앞이 잘 안 보이거든요. 이제 당황도 하고 이제 그렇게 돼서 많이 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 자체는 거의 학교 프린트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많고요. 계산이 좀 복잡해서 그렇고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1차 부등식의 문제도 14번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좀 힘들어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지수 유리수와 손원수소 말고도 지수 법칙 같은 경우도 19번 같은 경우도 이제 요거를 해서 계산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들이 많았다. 20번의 부등식 같은 경우도 여러 문제집이나 프린트에 당연히 있던 거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포진돼 있어서 21번도 결국은 이제 그 다 1의 자릿수 하고 자릿수 하는 거는 이제 무수히 많이 연습을 했겠지만 이제 그게 시간 이렇게 압박 있는 속에서 정확하게 답을 내는 훈련을 안 하면 가서 시험장에서 좀 고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래서 굉장히 수학을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많이 해서 시험도 많이 보고 소위 수학 전투력이 좋은 아이들이 아니고는 시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문제를 풀다가 굉장히 당황하지 않았나.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말은 심화 문제도 푸는 연습뿐만 아니라 당연히 학교 프린트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출 문제를 시험 보는 연습, 그거를 많이 해서 이제 기말부터 이제 학교 시험, 특히 수학 시험을 보는데 적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문제는 뭐 아주 킬러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뭐 그나마 아이들이 좀 까다로웠을 만한 문제 한 문제 제가 좀 풀어볼게요. 있어요, 이 문제가. 학교 프린트에 있는 문제고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학교 순회중 프린트에서 요거 주어져서 자연수에 있는 문제가 요게 숫자가 좀 다른데 있는 문제라 아이들이 이제 이 문제를 거기서 어떻게 푸는지 원리를 연습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들은 뭐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수 있지만 이제 앞부분부터 시간이 빡빡하다 보니까 당황하면 풀기 힘든 문제가 되겠죠. 이제 이 기하분수인데 이게 결국은 이제 기하분수를 제가 강조를 한 이유는 얘가 최종적으로 x, y가 10보다 작은 자연수라서 10보다 작은 자연수를 넣어서 이제 저 값을 순환소수로 나타낸 값이 뭐 자연수면서 최소값이 되는 걸 구했을 때 이제 여기 있는 x, y 중에서 하나씩 찾아 넣는 건데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요 값이 기하분수가 돼야 되는 것 때문에 제가 좀 강조를 해봤고요. 이제 이 기하분수를 아이들이 굉장히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은 이제 그렇죠. 요거예요. 이게 999Z잖아요. 그죠? 999Z 얘가 이제 자연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연수라고 하면 이제 그 소위 이제 중학생들이 아는 유리수 이제 분수랑 달리 이제 밑에 A분의 B가 됐으면 이제 이게 없는 거죠. 1이라서 이제 자연수로 나오는 그 자연수를 구하는 거고 Z가 이 값이에요. 그죠? Z가 이 값이니까 999 곱하기 Z를 해볼게요. 37X분의 Y를 하면 이게 이제 아는 아이들은 알겠지만 이게 27로 지워져요. 나눠보면 아는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어떤 문제를 푸는 거냐면 X분의 27Y가 됐어요. 요 값이 뭐가 돼야 되냐면 자연수죠. 그죠? 요 값이 자연수고 자연수가 되면서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XY 나온 거 자체가 여기서 기하분수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37까지 Y가 가질 수는 없으니까 아마 X, Y가 서로 공통인 약수를 가지지 않는 서로 소이면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이제 분수 중에 봐봐요. 그죠? 분수 중에 예를 들어서 A분의 B가 최소값을 가진다고 하면 최소값을 가지면 얘가 큰 놈 갖고 얘가 작은 놈을 가지면 되겠죠. 그죠? 분모는 작아지고 분자는 작아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요거는 사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규칙성이 있는 게 아니라 10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하면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건데 문제에서 10보다 작은 자연수라 그래서 숫자가 별로 안 돼서 자연수라고 주어지는 거면 특별히 규칙성이 나오지 않는 한 사실상 하나씩 다 대입해 보면서 풀라는 게 사실 문제 출제 의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능한 숫자를 가지고 이제 대입을 해보는 건데 그럼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큰 수가 가고 여긴 작은 수가 가야 되니까 x 중에 가장 큰 게 갈 수 있는 수는 10보다 작은 자연수 9겠죠. x를 9를 하면 이게 9를 넣으면 이게 3y가 나오는 거예요. 지워지고. 그러면 이제 얘가 당연히 y가 자연수니까 자연수가 되는데 그러면 y가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2보다 큰 자연수니까 y가 작은 수가 돼야 되니까 3부터 낼 수 있을 거예요. 3, 4, 5 이제 이렇게 후보군이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가장 이거면 제일 좋겠죠. 근데 이거면 제일 좋은데 그러면 x, y가 서로 공통인 약수인 3을 가지고 있어서 저기서 기하분수가 안 되기 때문에 y는 4. 이제 이렇게 구한 식. 요게 하나가 이제 최소값을 가지는 문제가 될 테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에 해보면 이 x는 그 다음 이제 그 10보다 작은 거 중에서 큰 수는 8이겠죠. x를 8을 해보면 여기 여기가 8이 들어갔다고 치면 잠깐만요. x가 8이 되면 얘가 x가 8이 되니까 이거는 최소값이 되면서 자연수가 되기가 힘들겠네요. 이게 굉장히 y값 자체가 작은 게 아니라 큰 값이 돼서 8을 지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8은 안 될 테고 물론 뭐 이제 8을 해놓고 나면 얘를 지우기 위해서는 8이 있어야 되니까 y도 이제 8이 될 텐데 그럼 전체 값 자체가 굉장히 최소값이 아니라 그 큰 값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작은 수가 돼야 되는데 큰 수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구해 가는 거예요. x가 7이 되면 7을 지워야 되니까 아마 y는 7은 나와야 될 테고 근데 이렇게 나올 수도 없어요. 심지어 왜? 저희가 기하분수가 아니니까 이것도 기하분수가 아니라서 나올 수가 없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하나씩 x 가장 큰 거 9부터 넣어가면서 y가 될 수 있는 값들을 찾아갔을 때 나올 수 있는 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xy 더한 게 구하는 건가요? 네. 최소값을 구하는 거네요. 이 최소값을 구하면 결국은 x가 9가 되고 여기가 27이 되고 y가 3이 아니라 4죠. 죄송합니다. 4가 되니까 여기는 3, 4, 12에서 이렇게 자연수가 나오고 이게 이제 최소값이 되면서 x, y는 여기다 넣었을 때도 기하분수가 된다. 이렇게 찾아내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규칙성에서 제일 큰 거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씩 대입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단서는 보통 고등학교 시작해서 수능 평가원에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자연수라고 10보다 작은 걸 준다는 얘기는 그 안에서 하나씩 대입해보면서 찾아봐라라는 것이 문제의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의 취지를 따라가서 푸는 게 가장 빠른 길이 돼요. 정확하게 푸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이따 중3거 도 얘기를 하겠지만 중3거에서도 사실은 이게 하나씩 다 써서 보면 값이 겹치는 게 있어서 개수 자체가 줄어드는 게 있는데 그냥 단순히 요거 몇 개니까 곱해서 몇 개라고 해서 그냥 쓴 애들은 그 답이 또 오답지에 있어서 틀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써야 되는 문제의 취지면 써서 문제를 푸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문제는 똑같은 문제, 숫자만 바꾼 걸로 어쨌든 순회중 프린트 이쪽에 제 아직도 기억나는데 오른쪽 상단 밑에 있었던 문제예요. 저희 반 이제 중2 애들 여러 번 풀어줬던 문제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아마 다 풀고 갔겠지만 이제 앞부분 풀다 보면 시험 운영에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런 힘듦으로 해서 이제 못 볼 수도 있었으니까 이제 그거를 좋은 교훈 삼아서 이제 기말부터는 내가 시험장에서 공부한 거를 정확하게 답까지 내려면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는지 제가 드린 말씀은 심화 문제 푸는 거, 학교 프린트 푸는 것뿐만 아니라 기출문제를 시험 시간 안에 보는 거 그러니까 그 기출문제 시간 안에 풀 때는 본인한테 관대해지면 안 돼요. 내가 아까 5분 정도 졸았으니까 5분 더 해야지. 이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시험장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면 그 시간도 빼야지. 이렇게 시험을 보면 사실 그 시간 안에 시험 봐서 내가 이 안에서 계산이 오래 걸리거나 모르거나 쉬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것을 먼저 풀어서 내가 이 문제 시험지를 하나 풀어내는 연습이 될 수 없으니까 항상 기출 시험 문제를 볼 때는 시작 시간을 적어놓고 40분 동안에 움직이지 말고 그거를 풀고 다른 핑계 대지 말고 시간을 끊고 채점을 해봄으로써 본인 자체가 내가 시험에서 어떻게 틀리는지를 알고 나야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어떻게 연습할지가 나오니까 그렇게 시험을 보면서 연습해서 기말부터는 중간도 잘 봤을 수 있지만 기말부터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